세탁기에서 빼낸 옷을 접다가 카톡 알림음이 울렸다. 신우이 수진이 보낸 가족 단체방 메시지였는데 첨부된 이미지는 결혼식 초대장 디자인이었다. 12월 15일 경복궁 호텔 수진앤드 민준 결혼식이라고 크게 적힌 글씨 옆에 참석자 이름으로 아버님, 시어머니, 남편 영호, 아주머니들 이름이 쭉 적혀 있었다. 나의 이름은 없었다. 손이 멈췄다. 다시 이미지를 확대해서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지민이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았다. 가족 단체방에선 아주머니가 예쁘다, 축하해라며 반응이 쏟아지고 시어머니는 모두 와야 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마우스를 클릭하다가 손을 떼었는데 심장이 왜 이렇게 뛰는지 모르겠었다. 결혼식은 한 달 뒤인데 수진과는 매주 카톡으로 이야기하고도 왜 초대장에 내 이름이 빠졌을까? 잠시 생각하려고 커피를 따르는 와중에 전화가 왔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다. 지민아, 수진 결혼식 준비 들어가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태연했다. 경비 좀 많이 드는 거 알지? 너랑 영호는 200만 원 준비해. 다음 주까지 내 계좌에 넣어줘. 나는 커피잔을 들고 입을 열었다가 말이 막혔다. 기존에 생각했던 왜 내 이름 없어?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꼬이고 시어머니의 돈 요구가 갑자기 들리니 어색했다. 어머니, 결혼식 초대장 보셨어요? 응, 수진이 보여줬지. 예쁘지. 그런데 제 이름이 없어요. 나는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가족 이름 나열에 제 이름만 빠진 거 확인했어요. 왜 그래요? 전화기 너머에 잠시 침묵이 왔다. 그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지민아, 너는 영호의 아내고 나의 사위잖아. 가족끼리 결혼식에 참석도 한 별도의 초대장 있어? 그거 형식 문제지. 너 와야 할 거 알잖아. 그래도 다른 가족들은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제 이름만 빠지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입을 다무르며 반문했다. 그리고 200만 원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요? 우리도 월세랑 아이 학비 때문에 좀 긴데. 글쎄. 수진이 결혼이야. 평생 한 번인 거. 너네가 사위, 며느리로서 지원하는 거 당연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른 아주머니들도 돈 내는 거 알지? 너만 안 내면 안 되잖아. 다음 주까지 꼭 넣어줘. 알았어? 나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게 솟아나는데 입으로는 차분히 말을 해야 했다. 어머니, 제가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거 확실한데 그럼 왜 돈을 내야 해요? 얘야, 지민.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뭔 말이야? 가족이니까 당연히 와야 하고 돈도 내야 하는 거잖아. 너 이제 왜 이런 걸 따지고 있어? 영호한테 말해봐. 너 이런 태도 보이면 안 된다는 거. 전화 통화가 끝났다. 시어머니가 먼저 끄는 건데 나는 아직 핸드폰을 귀에 대고 앉아 있었다. 거실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살짝 들어왔다. 나의 이름이 없는 결혼식 초대장, 200만 원의 강요, 두 가지 일이 뒤섞여 머리가 아팠다. 영호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직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안경을 벗으며 왜 안 자고 있어? 라고 묻지만 나는 그의 질문에 답하기보다 먼저 수진의 결혼식 이미지를 보여줬다. 영호, 너 보면 내 이름 없지? 남편은 이미지를 살펴보고 수진이 초대장이네. 왜? 라고 묻는 걸 보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다. 나는 시어머니의 전화 내용을 그대로 말했고 마지막에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다. 영호가 이미지를 쓱 봤다가 어깨를 낮추며 아마 수진이 실수로 빼먹은 거 아닐까? 어머니도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서 세심한 건 놓치는 거 있잖아. 라고 말했다. 나는 수저를 씻는 손을 멈추고 실수. 다른 아주머니들 이름까지 다 적었는데 단지 제 이름만 빼먹다.
그리고 200만 원은 실수도 아니잖아. 라고 반문했다. 그래도 어머니 말이야. 영호가 카페 투어를 받고 왔다가 나의 앞에서 멈췄다. 어머니도 수진 결혼하느라 힘들어. 우리가 조금만 협조하면 되지 않나? 돈은 우리 저축에서 좀 꺼내면 되잖아. 저축은 아이 다음 학기 등록금인데. 나는 소리를 살짝 높였다. 우리 월급 합쳐도 500만 원 안 되는데 200만 원을 그냥 주다? 그리고 왜 나만 초대받지 못했는데 돈을 내야 해? 그래도 너는 어머니 편이야? 영호는 입을 닫고 고개를 돌렸다. 나는 누구 편도 아니야? 그냥 가족 사이에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싶을 뿐인데. 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나는 주방에 홀로 남아 세탁기 소리만 듣고 있었다. 이튿날 오후 시어머니의 전화가 또 왔다. 지민아, 영호한테 말했더니 그 애가 왜 그렇게 심술궂게 말해? 너 뭐라고 한 거지? 어머니, 제가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결혼식에 제 이름이 없고 200만 원이 너무 많아서. 이봐, 지민.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쳤다. 사위는 가족이니까 결혼식에 와야 하는 거 초대장 따위 필요해? 그리고 돈은 수진 결혼에 쓰는 거잖아. 너 왜 그렇게 구두쇠냐? 다른 아주머니들은 300만 원씩 주는데 너만 200만 원도 불평해? 다른 아주머니들도 초대받았잖아요. 나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다. 제가 초대받지 못한 건데 그럼 결혼식에 가지도 않을 거고 돈도 줄 수 없어요.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를 아프게 높아졌다. 넌 결혼식에 안 간다고? 수진이 내 시누이잖아. 너 이렇게 못됐어? 영호한테 뭐 심어 넣었냐? 이제 사위로서의 예의도 모르냐? 어머니, 예의는 양방향이에요. 나는 결심을 다졌다. 제가 먼저 불쾌하게 받았는데 그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돈은 없고 결혼식도 안 갈 거예요. 야, 지민. 너 이 말 정말로 하냐? 시어머니가 분노해서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너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 관계 다 망하게 될 거 알지? 영호도 너랑 싸울 거고 주변 사람들도 너 나빴다고 말할 거야. 그래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도 되지만 지금 이건 불공평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전화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좋아, 지민. 너 이렇게 할 거면 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고 나는 핸드폰을 들고 주방 벽에 기대 앉았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오랜 시간 참아왔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도 있었다. 그때 영호가 방에서 나와 어머니 전화냐? 라고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돈 안 주고 결혼식 안 간다고 말했어. 라고 말했다. 영호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다. 영호가 제자리에 멈춰선 채 한참을 입을 다무르더니 서랍에서 담배를 꺼냈다. 창문을 열고 연기를 내뿜는 모습은 평소보다 더 서글렸다.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는 뒤를 돌려 물었지만 눈은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래. 나는 의자에 앉아 주방 테이블 위에 물컵을 만지며 말했다. 어머니가 먼저 불공평한 걸 요구했잖아. 초대도 없는데 돈만 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수진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많아. 영호가 담배를 꽂고 어깨를 낮췄다. 그녀도 나이 들어서 감정 조절 잘 안 되는 거 알잖아. 너 좀만 양보해주면 안 돼? 양보.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아이 다음 달 유치원 등록금 50만 원, 월세 80만 원, 이번 달 너보험료 30만 원 미납됐잖아. 이 상태에서 200만 원을 양보해? 그리고 왜 항상 나만 양보해야 해? 영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았다. 그래서 나도 힘들다. 어머니한테 말하면 내 아내가 나를 못마땅해라고 하잖아. 나 중간에 끼어서 어떡해? 그럼 너는 내 입장도 한번 생각해봤어?
나는 눈물이 나오려 해서 고개를 돌렸다. 작년 내 생일에 시어머니가 사위는 생일 안 지켜도 되라며 저녁도 못 챙겨줬을 때 너는 어머니 그냥 그런 사람이야 라며 넘겼잖아. 작년 겨울 내가 감기에 걸려 누울 때 시어머니가 사위가 못 일하면 집안 망한다고 하면서 나를 불렀을 때 너는 아무 말 안 했잖아. 창밖으로 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했다. 영호는 창문을 닫고 나에게 다가왔다. 그거 다 지난 일인데 이번만큼은 제발. 그는 나의 어깨를 잡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떼었다. 지난 일이라도 아픈 거 잊히지 않아. 나는 일어나 방으로 갔다. 나는 돈 안 주고 결혼식 안 갈 거다. 너는 알아서 해.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아이가 옆방에서 잠들어 있는 호흡 소리가 들렸다. 내가 결혼했을 때 영호는 내 편을 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마주칠 때마다 그는 항상 물러서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는 거였다. 한참 뒤 방문이 살짝 열렸다. 영호가 들어와 나의 옆에 앉았다. 내일 어머니한테 직접 말해보겠다. 그의 목소리가 작았다. 돈은 200만 원 너무 많다고 초대장도 왜 없냐고 물어보겠다. 그래도 어머니가 듣지 않으면 그때는 또 생각하자. 나는 뒤를 돌지 않았다. 그래. 라고만 말했다. 영호가 정말로 어머니에게 단호히 말할지 또 다시 물러설지 모르겠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말 하나라도 조금은 기대가 됐다. 영호는 살짝 나의 머리를 쓰다듬고 방을 나갔다. 나는 눈을 감고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번엔 정말로 너무나 참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 영호의 무력함,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었다. 밤이 깊어졌지만 잠은 하나도 오지 않았다. 아이 방을 살펴보니 아이는 주무릎에 안고 잤던 곰돌이를 꼭 안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이마에 살짝 입 맞추고 거실로 나왔으며 차가워진 커피를 따라 마시며 기억 속 가장 아픈 부분을 떠올렸다. 그건 결혼한 지 2년 뒤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당시 나는 광고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했고 월급은 매월 350만 원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사위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해라고 말하며 매월 내 월급의 50만 원을 가족 지원금 명의로 받아갔다. 이 돈은 수진 대학 등록금에 쓸 거야라고 했지만 나중에 수진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뒤에도 그 금액은 줄지 않았다. 나는 이제 수진도 돈을 번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형이니까 더 해줘야지라며 강요했고 영호는 어머니 말에 좀 맞춰라며 나를 설득했다. 그리고 작년 신우이 수진 생일이었다.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최신형 아이폰과 명품 가방을 선물했고 가족 모임에서 내 딸은 최고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자랑했다. 반면에 나의 생일은 지난날 그냥 흘렀다. 저녁 테이블엔 평소와 똑같은 밥과 반찬만 있었고 시어머니는 사위는 생일 따위 안 지켜도 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때 영호는 내일 저녁 닭튀김 시켜줄게라고 속삭였지만 결국엔 업무로 바빠 잊어버렸다. 가장 아픈 건 아이가 아파했을 때였다. 작년 겨울 아이가 급성 발열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는 밤새 아이 곁에서 지켰다. 다음 날 아침 너무나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와 문을 두드렸다. 지민아, 일어나. 설거지도 안 하고 방도 안 청소하니까 어떡해? 나는 아이가 아파 병원 갔어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이 아파도 집안일은 해야지. 사위가 이렇게 못하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외치며 거실을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그때 영호는 출장 중이었고 나는 아이를 데리고 시어머니와 싸울 힘도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살짝 떨렸다. 이 모든 억울한 기억이 하나둘 모여 지금 시어머니의 결혼식 초대 미발송과 200만 원 요구가 더욱 못 참게 만들었다. 예전엔 아이를 위해, 가족 관계를 위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참아왔지만 이번엔 그래도 안 됐다.
거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이제는 기억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전자우편함을 뒤져보니 시어머니가 매월 50만 원을 요구한 메시지, 수진에게 선물을 샀다는 카카오톡 기록이 아직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걸 파일철에 모아 저장했고 마우스를 클릭하며 결심했다. 이번엔 정말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살짝 들이올 무렵 문벨이 갑자기 시끄럽게 울렸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엄마라고 울어대자 나는 속도적으로 아이를 안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시어머니였다. 평소처럼 검은색 정장에 진주 귀걸이를 달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왜 이렇게 늦게 문 열어? 시어머니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며 거실을 둘러보았다. 영호는 없어? 그 애가 어디 갔어? 출근 갔어요. 아침 7시에 나갔어. 나는 아이를 안고 의자에 앉혔고 시어머니는 마주보는 의자에 걸터 앉았다. 아이가 시어머니를 보고 겁먹어 내 품에 더욱 꼭 안았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쓱 봤다가 엄마 따라 잘못됐다라고 중얼렸다. 나는 뜨거운 혈액이 머리로 솟아오르는 걸 느꼈다. 어머니, 아이가 겁먹어요? 그래도 너 때문에 이렇잖아.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영호한테 내가 뭐라고 말했어? 200만 원 좀 내라고. 너는 왜 그렇게 못된 거냐? 사위로서 이 정도 예의도 모르냐? 어머니, 제가 왜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는지 아직도 답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아이를 안아주며 단호히 말했다. 그리고 매월 50만 원을 받아가셨던 거, 작년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게 한 말, 수진이 생일엔 명품을 사주셨는데 제 생일은 그냥 넘겼던 것, 이 모든 걸 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변했다. 그건 다 가족 사이의 사소한 일인데 너 왜 이제 와서 다시 꺼내? 너 때문에 영호가도 고민하잖아. 불효한 사위 때문에 아들도 힘들어. 불효. 나는 소리를 살짝 높였다. 어머니가 부당한 걸 요구하는데 안 따른다고 불효라고 해요? 저 50만 원 3년 동안 매월 주었어요. 총 800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수진이 대학 등록금을 내셨어도 충분했을 텐데 지금 또 200만 원을 더 달라고 해요. 그 돈은 내가 아들 때리고 살려고 모은 거잖아. 시어머니가 일어났다. 영호도 그 돈을 아는 거 알지? 너 혼자 이런 걸 떠들면 뭐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할 거 알지? 아이가 시어머니의 큰 소리에 겁먹어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아이가 내 품에 파고들자 나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시어머니를 응시했다. 어머니, 아이를 놔주세요. 여기서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나도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돈만 내면 돼. 시어머니는 의자에 다시 앉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갔다. 다음 주까지 200만 원을 영호 계좌에 넣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집에 자주 올 거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내가 어떤 사위인지 말할 거다. 협박이에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것 같다. 어머니, 그렇게 하셔도 돈은 안 줄 거예요. 그리고 저 800만 원에 대해서도 이제는 묻고 싶어요. 정말 수진이 대학 등록금에 썼어요. 아니면 다른 데 썼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입을 다무르고 이상한 걸 떠들지 말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휘어졌다. 나 갈 테니 너 잘 생각해봐. 200만 원 안 주면 후회할 거다. 시어머니가 문을 세게 닫고 떠난 뒤 나는 아이를 안고 오랫동안 울어주었다. 아이가 잠들 때까지 등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에 결심을 다졌다. 시어머니는 이제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영호가 저녁에 돌아오자 나는 시어머니가 왔던 일을 그대로 말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도 너무 심했다라고 말했지만 다시는 양보해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영호가 어머니 너무 심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 말이 단순한 위로인지 진정으로 내 편이 될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렬해졌다. 영호, 내가 과거에 어머니에게 돈을 준 기록 다 모으려고 해. 나는 식탁에 앉아 말했고 영호는 고개를 들어 의아한 표정을 짓기만 했다. 아침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나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지난 3년간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카톡 기록을 뒤졌다. 이번 달 월급 받았으면 50만 원 좀 넣어줘, 수진이 교재 사야 해서 돈이 좀 부족해 등의 메시지가 하나둘 나타났다. 이 모든 메시지를 스크린샷 찍어 시어머니 돈 요구라는 폴더에 저장했다. 또 시어머니가 수진 생일 선물로 아이폰을 샀다고 자랑한 카톡도 찾아냈는데 그 사진 속 아이폰 박스는 최신 모델이었다. 다음은 은행에 갔다. 나의 계좌에서 시어머니 계좌로 매월 50만 원씩 이체한 내역을 인수했다. 은행 직원이 몇 년치 필요하세요? 라고 묻자 3년치 모두라고 말했고 36장에 걸친 이체 내역이 나왔다. 문서각 장면의 날짜와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어 이것만으로도 시어머니의 주장을 반박할 충분한 증거였다. 집에 돌아온 뒤 나는 방에 있는 서류함을 뒤졌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가족으로서 함께 살기 위해라고 말하며 받은 500만 원의 가정기금도 있었다. 당신은 영호가 어머니가 잘 관리해 줄 거라고 말해서 주었지만 그 뒤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이 증빙 서류도 함께 모아 넣었다. 이거 다 뭐야? 저녁 영호가 돌아와 거실을 지나가다가 테이블에 펼쳐진 증거들을 보고 묻자 나는 이체 내역을 그에게 보여줬다. 매월 50만 원, 3년 동안 800만 원이야. 그리고 결혼할 때 준 500만 원까지 합치면 300만 원이야. 이제 또 2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다. 영호는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나는 이렇게 많이 줬다고는 몰랐어. 그는 목소리가 작았다. 어머니가 그냥 조금씩 받아서 수진 교육비에 썼다고 말했어. 교육비. 수진은 작년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어. 대학 등록금도 이미 끝났잖아. 나는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사진도 보여줬다. 이런 걸 사줄 돈이 있으면서 왜 우리 아이 유치원 등록금 때문에 걱정해야 해? 영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믿어야 했는데 어머니 말만 믿었다. 그의 눈에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어떡해? 이 증거들로 어머니에게 말할 거야? 아직은 아니다. 나는 증거들을 봉투에 넣어갔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다시 협박하거나 결혼식에서 나를 공격하면 이걸 보여줄 거다. 그리고 저희 300만 원에 대해서도 묻고 싶어. 정말로 가족에 썼는지 아니면 다른 데 썼는지.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결정해. 이번엔 내가 내 편을 선다. 그의 손이 나의 어깨에 올렸고 이번엔 그의 손을 떼지 않았다. 밤에 아이를 재우고 나는 봉투에 넣은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나에게는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었다. 모든 건 결혼식 그날에 정리될 것이다. 영호가 내 편을 선다는 말을 듣고 나면 더 이상 혼자 싸우는 느낌이 사라졌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수진에게도 똑같이 돈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오직 나에게만 이렇게 부당하게 대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래서 수진에게 카톡을 보냈다. 결혼식 준비 바빠.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해도 될까? 수진은 금방 답장을 보냈다. 응. 오후 2시에 우리 동네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영호에게 수진이랑 만나오는 거 알려줄게라고 말했을 때 그는 조심히 가고 너무 심한 말은 안 해라고 말하며 나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이런 영호의 반응이 예전엔 절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이미 창가에 앉아 있었다. 결혼식을 앞둔 탓인지 얼굴이 화사했고 손목에 새로 산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었다. 언니, 오래 기다렸어? 수진이 웃으며 내게 인사를 했다. 그녀의 미소가 예뻤지만 나는 그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결혼식 준비 어떻게 되고 있어? 나는 커피를 시켜주고 묻자 수진이 눈을 반짝이며 거의 다 됐어. 장소도 마감했고 드레스도 맞춰봤어. 라고 말했다. 엄마가 다 정리해줘서 편해. 그래. 시어머니 정말 바빴겠다. 나는 스스럼 없이 질문을 이었다. 그런데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도 결혼식 경비로 돈을 달라고 말했어? 수진의 웃는 표정이 갑자기 얼어붙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만지며 아니야. 왜 그래? 라고 말했지만 눈을 나에게 바라보지 않았다. 이런 반응을 보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다. 그래.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아마 나만 그랬나 봐. 엄마가 나한테 200만 원을 내라고 해? 우리도 월세랑 아이 등록금 때문에 좀 긴데 좀 어렵다고 말했더니 엄마가 화를 냈어? 수진이 고개를 떨구고 엄마도 나한테 살짝 말했어.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없다고 말했더니 엄마가 그럼 그만이라고 말했어. 언니는 엄마가 그렇게 심하게 말했어? 나는 수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뿐만이 아니야. 결혼식 초대장에 내 이름이 없었어. 다른 가족들 이름은 다 적혀 있는데 단지 나만 빠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만 달라고 했어? 수진이 입을 벌렸다. 정말. 초대장은 엄마가 직접 정리했어. 아마 실수로 빼먹은 건데 실수라기엔 너무나 의도적인 것 같아. 나는 천천히 말했다. 3년 동안 매월 50만 원을 가족 지원금 명의로 엄마에게 줬어. 총 1,800만 원이야. 그 돈으로 너희 대학 등록금도 충분히 내셨어야 했는데 지금 또 200만 원을 더 달라고 해. 수진아, 너는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 수진이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나는 몰랐어. 엄마가 그냥 현이한테 좀 돕는 거라고만 말했어. 이렇게 많이 줬다고는?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엄마도 나한테는 가끔 돈을 주지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받는 건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너는 결혼식 경비로 아무것도 안 줬어? 응.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내가 결혼하는 거니까 엄마가 다 처리해줄게라고 말해서 그리고 민준이네가 장소 비용을 대부분 냈어. 나는 마음속에 한숨을 쉬었다. 과연 시어머니는 오직 나에게만 부당하게 대하고 있었다. 수지는 딸이니까 아껴주고 나는 사위라서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래, 알겠어. 그냥 확인만 하고 싶었어.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은 차갑다. 수진이 나를 쳐다보며 언니, 죄송해. 모르고 그랬어. 라고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너도 몰랐잖아. 오히려 너에게 물어봐서 잘 됐어. 카페에서 헤어질 때 수진이 엄마한테 다시 그런 말 안 할게. 언니 마음 편하게 결혼식 보러 와줘.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영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때? 수진이 뭐라고 말했어? 나는 수진과의 대화를 그대로 말했고 영호는 정말로 오직 너에게만 이렇게 했어? 라고 속삭였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이제 확실해졌어. 나는 봉투에 넣어둔 증거들을 가리켰다. 결혼식 그날 모든 걸 정리할 거다. 수진과의 대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영호가 이미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엔 주로 나나 시어머니가 요리했는데 오늘은 그가 직접 불고기를 구웠다. 어때? 수진이랑 잘 이야기 나눴어? 그는 불판에 고기를 뒤집으며 묻자 나는 의자에 앉아 알아낸 게 좀 있어라고 말했다. 아직 아이가 안 돌아왔어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런데 갑자기 영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고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어머니, 뭐라고요? 그래, 알겠어. 영호는 계속 그래만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끊은 뒤 영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복잡했는데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뭔가 강요한 건 틀림없었다. 어머니가 너에게 사죄하라고 해? 영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너의 지금 이 태도가 그녀를 매우 슬프게 하고 있어. 가족 안의 친척들이 모두 왜 결혼식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지 묻고 있어?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그녀는 밖으로 내가 불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모두에게 판단하게 할 거야. 사죄.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가 뭘 잘못했어?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고 초대도 안 하고 지금은 협박까지 하는데 내가 사죄해야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영호가 불고기를 굽는 손을 멈췄다. 하지만 어머니가 운전석에 앉아 우리 집 앞에 와 있다고 해? 지금 나가서 말을 해달라고. 나는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오다니 정말로 이길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럼 갈래? 나는 방으로 들어가 증거가 담긴 봉투를 들고 나왔으며 영호가 놀란 표정을 짓는 걸 뒤로했다. 아파트 주차장에 시어머니의 차가 정박해 있었다. 그녀가 창문을 내리며 지민아, 너 왔어? 라고 부르자 나는 앞에 섰다.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계속 이러면 아무도 좋지 않아. 그럼 너가 200만 원을 내고 사죄하면 그만. 시어머니는 차 안에서 나를 응시했다. 영호도 힘들고 수진 결혼식도 망치고 싶지 않잖아. 너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시끄러워지는 거 알지? 이거 좀 봐요. 나는 봉투에서 이체 내역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3년 동안 매월 50만 원, 총 800만 원을 어머니 계좌에 넣었어요. 결혼할 때 준 500만 원 가정기금까지 합치면 300만 원이에요. 이 돈은 수진 교육비라고 받았지만 수진은 작년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고 대학 등록금도 이미 끝났어요. 어머니, 이 돈은 정말로 수진에게 썼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이체 내역을 쓱 봤다가 이런 거 왜 지금 꺼내? 그건 가족 사이에 나눈 돈이잖아. 라고 외쳤다. 가족 사이에 나눈 돈이라면 왜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지 않아요? 왜 또 200만 원을 더 달라고 해요? 나는 카톡 스크린샷도 꺼냈다. 이 메시지들, 어머니가 매월 돈을 요구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수진 생일에 명품 아이폰과 가방을 사준 거 증명하는 사진도 있어요. 이런 돈을 쓸 여유가 있으면서 왜 우리 아이 유치원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에게 압력을 주는 거예요? 영호가 옆에서 이 모든 걸 들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이건 너무했어.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어머니, 저희 300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진 결혼식을 위해 그냥 넘어가려고 해. 하지만 200만 원은 절대 안 주고 결혼식에 갈지 안 갈지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협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차 안에서 몸을 떨렸다. 그녀는 영호를 쳐다보지만 영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좋아. 너 이렇게 할 거면 봐라. 시어머니가 운전석에 등을 보이며 결혼식에서 봐. 라고 말하고 차를 몰고 갔다.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호가 나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이제껏 너를 잘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손이 따뜻웠다.
결혼식 그날 나도 내 옆에 있을게. 아무도 너를 혼내지 못하게 해. 수진 결혼식 전날 하늘은 시원하게 맑았다. 나는 아이의 옷장을 뒤져 결혼식에 입힐 옷을 고르고 있었다. 아이가 엄마, 시누이 아주머니 결혼식 재미있어? 라고 묻자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재미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은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영호는 주방에서 아침을 만들고 있었고 때때로 나를 쳐다보며 안심시켜주는 눈빛을 보냈다. 아침을 먹고 아이를 할아버지 댁에 맡겨오는 길, 영호가 오늘 어머니한테 또 연락 올지 몰라. 그래도 너무 긴장하지 마. 라고 말했다. 나는 내 옆에 있을게. 이런 말이 힘이 됐지만 시어머니가 결혼식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건 여전히 불안했다. 집에 돌아온 뒤 나는 증거가 담긴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체 내역, 카톡 스크린샷, 가정기금 증빙 서류, 하나도 빠지지 않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이 봉투를 가방 안에 넣고 결혼식에 입을 옷을 걸어두었다. 검은색 원피스에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치는 스타일로 너무 눈에 띄지 않지만 단정한 느낌을 살렸다. 오후 3시쯤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이번엔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낮고 차갑다. 지민아,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200만 원 내주겠냐? 어머니, 제 말씀대로 할 수 없어요. 나는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결혼식에 갈지 안 갈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뭐, 너는 수진 결혼식에 안 간다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내 시누이 결혼식인데 안 간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거냐? 너 때문에 영호도 못생겨지고 수진도 얼굴을 잃는다는 거 모르겠어? 어머니가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할 때 수진의 얼굴이나 영호의 체면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단호히 반문했다.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좋아, 지민. 너 이렇게 할 거면 봐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협박이 섞여 있었다. 내일 결혼식장에 와.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여줄게. 너가 이렇게 못된 행동을 했다는 걸 온 가족과 친척들에게 다 보여줄게. 어머니는 어떤 걸 하려고 하세요? 그건 너가 와봐야 알지? 시어머니가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리고 영호한테도 말할게.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하거든. 그럼 내일 본다.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끊었고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듯한 기분이었다. 영호가 방에서 나와 어머니 전화냐? 라고 묻자 나는 전화 내용을 그대로 말했다. 어머니가 결혼식에서 우리에게 뭔가 할 거래. 문서를 가족 앞에서 수모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영호가 나를 안아줬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우리는 증거가 있잖아. 그녀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이 증거들을 보여주면 되는 거다. 그의 품이 따뜻웠고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다. 저녁에는 수진이 카톡을 보냈다. 언니, 내일 정장 입고 와? 기념사진 찍을 거라. 그녀의 메시지가 평범해 보였지만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떠올려 심장이 쫄깃했다. 수진도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결혼식을 기념하려는 건지 모르겠었다. 밤에 아이를 재우고 나는 영호와 거실에 앉아 결혼식 계획을 세웠다. 내일 우리는 정시에 가고 만약 어머니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심한 행동을 하면 나는 증거를 꺼낼 거야. 나는 말했고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나는 내 옆에 붙어 있을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잠들기 전 나는 창밖을 보았다. 달이 밝게 떠 있고 별들이 반짝였다. 예전엔 가족과 평화롭게 지내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번 결혼식은 단순히 시누이의 결혼식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였다. 나는 가방 안의 봉투를 살짝 만졌다. 내일은 정말로 중요한 날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번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경복궁 호텔 결혼식장 앞에 도착했을 때 태양이 저녁 노을을 띠고 있었다. 영호가 차 문을 열어주며 괜찮아? 라고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이라고 말했다. 가방 안에 증거 봉투가 단단히 눌려있는 느낌이 오히려 나를 진정시켰다. 입장구에는 친척들과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서서 결혼식 준비를 확인하고 있었다. 우리가 접근하자 시어머니가 우리를 쏙 쳐다봤다. 그녀의 표정에는 혐오감이 섞여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앞이라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고 있었다. 영호, 지민. 왔어. 말투는 평범했지만 눈빛은 차갔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우리는 뒤쪽 행에 앉았다. 수진이 신랑과 함께 복도를 걸어오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관중들은 박수를 쳤다. 나도 그녀에게 축복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쳤지만 시어머니가 언제 난동을 부릴지 모르는 긴장감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식사 시간이 되자 친척들과 함께 테이블에 모였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여러분, 오늘 수진과 민준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인사를 한 뒤 갑자기 나를 향해 손을 가리켰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제 사위 지민이 이 결혼식 경비에 하나도 돕지 않았어요. 심지어 초대장을 보고도 왜 안 되냐고 투덜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쏠렸다. 어떤 사람은 속삭이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영호가 내 손을 꽉 잡았고 그의 손에서 힘이 전해졌다. 어머니,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일어났다. 문서 주변의 시선을 모른 채 가방에서 증거 봉투를 꺼냈다. 여러분, 제가 시어머니에게 지난 3년간 매월 50만 원씩 가족 지원금으로 이체한 기록이 있습니다. 총 800만 원입니다. 나는 이체 내역을 펼쳐 보였고 친척들 사이에서 속삭임 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결혼할 때 500만 원의 가정기금도 드렸어요. 이렇게 총 300만 원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지금 결혼식 경비로 또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그건 가족 사이의 돈이잖아.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 라고 외쳤다. 가족 사이의 돈이라면 왜 결혼식 초대장에 제 이름만 빼셨어요? 나는 카톡 스크린샷도 보여줬다. 여기엔 시어머니가 매월 돈을 요구한 메시지, 그리고 시누이 수진 생일에 명품 아이폰과 가방을 사준 증거도 있어요. 이런 돈을 쓸 여유가 있으면서 왜 저에게만 압력을 주시는 건가요? 수진이 무대에서 울기 시작했다. 엄마, 그래서 언니가 그랬어? 그녀는 신랑에게 안겨 울었고 시어머니의 입장이 더욱 어색해졌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그냥 불공평한 대우를 그만 받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생일을 잊어버리고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나를 꾸중했지만 저는 모두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혼식을 계기로 이제는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무대에서 기절할 것처럼 몸을 흔들었다. 아버님과 친척 한 분이 그녀를 붙들었고 그녀는 나는 이라고 말하다가 아무 말도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탓하는 목소리와 함께 나에게 동정을 표하는 말도 들렸다. 결혼식이 끝난 뒤 영호가 나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친척들과 함께 남아 있었고 아마도 많은 설명을 해야 했을 것이다. 차 안에서 아이가 엄마, 시어머니 아주머니 왜 울었어? 라고 묻자 나는 아이를 안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오자 영호가 오늘 정말 잘했다. 라고 말하며 나를 안아줬다.
이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밤에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나는 창밖의 달을 보았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억울함이 모두 털어졌고 스스로를 지켜낸 성취감이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이후로 우리를 잘 찾지 않았고 수지는 카톡으로 언니, 죄송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이제 가족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했다. 하지만 만약 다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번처럼 단호히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결혼식은 단순히 신우이의 결혼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아낸 중요한 날이었다. 이야기 끝.